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 최근 선원 부족 현상이 17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해운협회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해기사 2,700명 넘게 부족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선 해양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해양 인재 없인 해양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해양산업의 미래 이야기해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 함께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해양 리더를 양성하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 대학은 공립대학교입니다. 저희들은 1950년에 설립되어서 올해까지 73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요. 해양대학교라는 명칭에서 또 알다시피 저희는 해양에 특화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금까지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서 해양 관련 인재들 길러내면서 해양 산업 관련해서 인력들에서 싱크탱크 어떤 그런 특성화가 잘 돼 있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특성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해양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해양 인재를 양성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양 인력이라고 하면 이제 그 광범위하게는 해양 산업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해양 산업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사, 기관사뿐만이 아니고 그 선박과 관련된 주변 산업, 네. 또 해운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해양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산업에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사실은 선박에서 항해사, 기관사의 경험을 쌓고 그 경력으로 말하자면 배와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해양산업계에 진출을 하는데요. 근본적인 항해사, 기관사 같은 이러한 해양산업 인력이 유입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요새 MZ세대나 알파세대의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본다면 현장 근무 자체를 좀 꺼리는 이런 기피하는 이런 네. 현상들이 있고요. 그런 청년 인력을 저희들이 유입시키기에는 현재 수준의 어떤 보수라든지 복지 차원 수준으로는 유입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약 2만 5천 명 정도의 항해사, 기관사 이런 사람들을 보통 해기사라고 통칭합니다만 해기사들이 2만 5천 명 정도 부족하고요. 앞으로 그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가 지금 수출이나 이런 데도 보면 해운업이나 조선업, 네. 해양 쪽에 지금 전문 인력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지금 타게 하려면 네. 특별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예. 또는 해운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해운 인력이나 해양 인력들은 사실은 자유시장 어떤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그렇게만 공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절실한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양 고등교육기관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진짜 총장님 말씀처럼 진짜 배를 타고 네. 해외를 나간다.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 나간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그래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예. 보수, 임금 수준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선박 생활, 선박 기관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가 승선할 때는 적어도 육상에 있는 임금의 2배에서 3배 두 배 정도의 정도의. 보수를 네.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육상과 비슷한 수준이고, 또한 가족과 또는 친구와 연인과 떨어져서 사는 데 대해서 예. 어떤 적절한 수준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따라서 보수도 높여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이제 복지 수준, 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 보고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이 살려고 그러면 매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상 생활에서는 그러한 스마트폰이라든지 매일매일 그렇죠. 어떤 IT 기계로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복지 수준의 강화,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을 때 예. 우리가 좀 더 해양 인력에 대해서 인력의 유입을, 특히 청년 인력의 유입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 현 주소가 궁금합니다. 해양 산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해양 산업, 자, 부존 자원이 우리나라는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가 지금 현재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출입, 국제무역을 네.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무역수지 적자를 메꿔 나가면서 성장한 이런 나라입니다. 즉, 수출입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선진국을 견인하는 그 주요한 방법이었는데요. 수출입 국제무역의 99.7%를 선박에 의한 그렇죠. 예. 예, 해운으로 해운이 나가는 거죠. 담당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선박 운항과 해운이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박 운항과 선박의 이 이용,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근무하는 항해사 기관사들이 선박을 운영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기반으로 봤을 때 선박의 운항, 그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인력 구조는 매우 에센셜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박 운항 인력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해사와 기관사, 선박을 운항했던 사람들이 바다를 알고 선박을 알고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의 구조를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말 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탄 이후에 하선하여서 네. 육상에 있는 해양산업 각 분야로 진출해서 실질적인 해양산업 분야의 싱크테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항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곧 우리나라 해양산업 전 분야의 인력을 키워내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목포 해양대학교의 취업률이 2021년 85.4%로 국공립대학교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높은 취업률의 비결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사실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취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교 취업률 1위를 저희 대학에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네네. 그 사실은 예. 이건 이제 저희들 취업률 통계가 3년분만 항상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물론 3년 동안은 이제 1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저희들의 그 교육 시스템과 취업 시스템, 또 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취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장하고 굉장히 밀착이 돼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가 바로 현장에서 면접을 본 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를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매년 2번씩 가서 피드백을 저희 교육과장이 적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양산업계와 다시 논의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저희들 취업률 1위를 고수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목포 국립해양대학이 대단히 교육도 잘하고 네. 또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주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것은 같은데 최근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솔직히 투자도 줄고 대학에 지방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극복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인센티브를 가지고 과연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 그렇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 인력을 양성하는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국가적 지원이 조금 더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산업에 대한 인력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이런 네. 기관 인력입니다. 선박과 해양이 멈추면 우리나라 물류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비록 위치해 있더라도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의 노력 또 지자체의 협조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지방에 있는 어떤 특화된 공립대학으로서 저희들이 학생들 유치에 좀 더 많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 스포츠 또 모빌리티 학과를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학과를 만든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새로운 신설 학과를 런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해양 스포츠 레저 융합학과를 지금 사실은 이제 런칭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서 해양 스포츠나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요. 그것들이 해양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취미 생활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데 그를 이끌고 관리하고 또 지도할 그런 전문 인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그런 사회적인 열망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해양 스포츠 레저 융합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해양대학으로서 저희들은 사회적 역할을 또 해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대학이 현재 해양 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좋은 대회에서 좋은 입상 실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국가대표 조정선수 출신,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의 아주 굉장히 실력 있고 우수한 교수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탄탄하게 포진되어 있어서 저희 해양 스포츠 레저 융합학과를 잘 운영할 지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첨단 해양 모빌리티 학과도 새로 지금 저희들이 런칭을 했는데요. 지난달 27일인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승환 장관께서 첨단 해양 모빌리티 종합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아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해양 모빌리티라 하면 바다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또는 사람을 이동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인류가 있고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양 모빌리티는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양으로 운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해양 모빌리티에 첨단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첨단이라 하면 요새 크게 이제 화두가 스마트 그리고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첨단 해양 모빌리티 이 학과는 이러한 해양 모빌리티에 스마트라든지 친환경을 접목시켜서 그러한 것들 선박을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또
그러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동력원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쓰기 위한 방법들, 그것들을 개발하고 기술들을 익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 첨단 해양 모빌리티 학과를 저희들이 만든 목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랑을 하면요. 저희들 첨단 해양 모빌리티 학과가 뭐 다른 비슷한 학과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해기사 면허를 칠 수 있는 이렇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따라서 첨단 해양 모빌리티 학과에도 국가 해기사 면허 5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지금 아주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예. 지방대학이 소멸한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인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체감하는 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지방의 쇠락과 지방에 있는 대학의 쇠락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대학의 융성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청년들을 광주 전남 지역인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각지에서 오는 인재들을 잘 길러내서 국가의 인재로 만들어서 내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 청년 인력들을 잘 다듬고 잘 교육시켜서 국가의 인재,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재로 내보냈을 때 우리 대학의 가치를 좀 더 인정받고 우리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네. 거기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네. 취업을 했을 때 네. 그들이 배를 탔을 때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6개월 배를 탔는데 뭐 쉬지도 못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적선에 이 상태로 보면 국적선에 우리나라 이 해기사가 예. 승승하는 율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생활 환경과 또 직업 환경, 또 근무 환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지 그렇죠. 수준을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예. 그 인력 보고 지금 있는 이 수준과 복지 수준에 맞춰라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이 선원 고용 안전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예. 지난달에 정부와 그리고 한국해운협회, 말하자면 전에는 선주협회였습니다. 이쪽 기관과 또 해상 노동조합 몇 명이 같이 노사정 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현재 있는 어떤 휴가도 좀 짧게 줄이겠다 해서 네. 4개월 승선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요건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유급 휴가 일수도 좀 늘렸고요. 또 선박 기금 같은 것을 확충해가지고 그걸로 선박에서 인터넷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해주신 정부와 해운협회, 또 해상노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법 규정의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해양 고등교육계에도 좀 더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이고 우리나라
해양 해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네. 말씀 들은 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목포 국립해양대학으로 몰려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양 교육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양교육특별법은 말하자면 우리 해양고등계 그러면 대학입니다. 네. 대학이 저희들은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고 또 특별한 인재를 배치로 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육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 근거를 마련해두면 우리가 큰 걱정 없이 앞으로도 해양 인재를 계속 이렇게 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법에 명시를 해서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명시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큰 걱정 없이 어떤 시류에 따라서 해양 인력이 없어지고 또는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해양 인력이 감소되는 이런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하는 대학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대학 해양대학에 대해서 해양교육지원특별법을 반드시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일단 목표니까요. 요새 아시다시피 요새 화두는 어떤 지속 가능한 우리 인류의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고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과 선박 분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한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서 대체 연료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인류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 그런 친환경 선박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운영을 해서 나아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해양 산업계를 이끌 수 있는 아시아 탑티어 수준의 미래의 해양 최고 인재를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 산업은 국가의 경제와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분야인데요.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최선의 해양 교육을 함께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인재 양성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